자, 이때 그럼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오행 들어갑니다. 어떤 기운이 있으면 이거 이제 한 사이클이에요. 한 사이클 도는 어떤 자연의 법이 있더라. 그걸 태극이라 한다. 그거를 1년 단위로 끊어서 보니 이러고 점점점 더워졌다가 점점점 추워졌다가를 1년 단위로 점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는 걸 양이라 하고 점점점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음이라고 표현한다. 그때 오행으로 가기 전에 요 놈을 한 번 더 쪼개보면은 좀 더 쉽더라 이거지. 그래서 양의 초반부, 양의 후반부, 음의 초반부, 음의 후반부.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쓰고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요거를 봄이라 한다. 요걸 여름이라 한다. 요걸 가을이라 한다. 요것을 겨울이라 칭한다. 요렇게 나누면 요게 사상이에요. 요게 사상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오행 배울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한 개를 두 개로 쪼개고 두 개를 네 개로 쪼개고 네 개를 8개로 딱 쪼개면 참 공부하기가 쉬워. 이게 원래 분석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개에서 두 개로 갔다가 두 개에서 5개로 가는 이상하게 푸는 팀들이 춘추전국 시대 때 나타난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거를 5개로 바라봐도 되지 않겠느냐는 아주 이상한 족속이 생긴 거예요. 4개, 8개가 편한데. 오케이? 그래서 요 4개를 설명을 하고 나서 오행을 하나 추가를 하면 이놈이 먼저 생겼잖아요. 사상이. 주나라 때 먼저 생겼잖아. 그 다음에 몇백 년 지나서 오행이 그거에 반발을 하면서 새로운 기운 하나 더 있음을 추가하면서 오행이 생겨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부터 설명을 하면 나중에 오행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의 초반부를 1년으로 따졌다.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기준으로 삼고 그러면 이제 한 사이클을 1년 말고 하루로 따지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양의 초반부를 하루로 따지면 아침이라 했고 하루 중에서 양의 후반부를 낮이라 했고 음의 초반부를 저녁이라고 했고 음의 후반부를 밤이라 했다. 하루로 이제 한 단위를 자르면 그 다음에 식물로 따지니까는 봄에 싹이 나더라. 여름에 꽃이 피더라. 가을에 열매를 맺더라. 겨울에 씨앗 형태로 남아있더라. 인간으로 치면 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또 4단계로 또 한번 잘라본 거예요. 한 텀을, 한 사이클을. 그랬더니 요때를 초년기라 하더라. 요쪽을 청년기라 하더라. 요것을 장년기라 하더라. 이것을 노년기라 하더라. 그럼 온도로 따지면 점점점 뜨거워지고 점점점 추워지니까 여기는 따뜻해지더라. 여기는 이제 뜨거워지더라. 여기는 가을이 돼서 시원해지더라. 건조해지더라. 그 다음 겨울에는 추워지더라로 또 한번 잘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을까? 이제 팽창한다, 수축한다로 간다 그러면 이쪽은
튀어나간다. 튀어나간다. 출발한다. 튀어나간다. 라면 이쪽은 팽창한다. 사방으로 팽창한다. 그 다음에 음의 초반부는 이때 드디어 슬슬 수축하기 시작한다. 그 다음 이쪽은 응축하기 시작한다. 지금 요 맨 밑에 글자 출발한다, 팽창한다, 수축한다, 응축한다. 보이시는 분 손? 요 글자까지 보인다? 중간에선 다 보입니다. 오케이, 콜. 그래서 어느 한 사이클을 4개로 쪼개보는 방법이 사상이다. 그러면 이때 어디론가 이제 나중에 하나 더 집어넣어서 오행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이거를 소양이라고 이걸 태양이라고 하고 소음이라고 하고 태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상. 여기에다가 이제 오행을 집어넣는데 그럼 이놈 부류를 양의 초반부인 이놈 부부를 한자로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봄에 새싹이 올라오고 아침에 일출이 되고 어린애들이 그냥 지칠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그런 에너지들,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 따뜻해지는 기운, 이 글자를 오행팀들에서는 뭔가 시작하려고 한다, 스타트한다 이런 기운을 어떻게 해석했나, 어떤 글자를 집어넣으면 제일 맞을까? 영어를 쓸 수 없으니 A, B, C, D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한자 문화권에서는 싹에 비유해서 나무에 비유해서 솔직히 1년을 제일 대변하는 게 쉬운 게 나무의 속성이거든요. 나무가 제일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 주니까 땅이 있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싹이 쑥 올라오는 모습을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글자, 이거에 해당하는 모든 에너지 기운, 양의 초반부 기운을 목이라고 칭하자 한 거예요. 요때 조심해야 될 거는 나무는 우리가 보이는 나무예요. 이런 나무예요. 저 고등학교 때 미술 양 받았어요. 잘 그리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진짜 그때 뭐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4학기를 배울 때 수음이양을 미술에서 다 받아봤어요. 근데 수채화 그릴 때 수를 받아봤는데 양 받아봤을 때 제 기억이 있어요. 손가락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 대생이라 그럽니까? 연필 가지고 지 손가락 그리는 거. 제가 다 그렸어요. 내가 봐도 병신을 만들어 놨더라니까. 나 믿지 마, 그림은. 자, 우리가 나무 같으면 이렇게 이게 바로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오행에서 말하는 이 목은, 오행에서의 말하는 이 목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자연의 5분의 1을 이야기하고 있는 에너지들이고, 아주 큰 개념이에요. 나무 중에서도 어느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게 목이다? 요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가을의 나무, 겨울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목은 아주 큰 개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목은, 오행에서 말하는 목은 나무가 아니다예요. 편법으로 오행을 나중에 비유를 들 때 나무가 어떻니 불이 어떻니 할 때 비유는 그렇게 들 수 있지만 오행이라고 하는 커다란 자연 범위 안에 자, 자연을 몇 개로 나눈다고요? 5개로 나눈다 했을 때 이게 목이다 이거야. 그 중에서 요만큼이 봄이고 요만큼이 싹이고 요만큼이 그 다음에 초년기의 어린아이고 요만큼이 튀어나가는 힘이고 요만큼이 따뜻한 힘이고 요만큼이 뭐 아침에 일어나고 뭐 하는 것들 다 모여서 그런
초반에 일어나는 에너지를 다 목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나무를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드시 생각해 주라. 이게 안 되면 이거 이꼴 이거라고 목 이꼴 나무라고 해석을 하면 사주팔자가 나중에 해석이 하나도 안 돼요. 목은 오행에서 말하는 목은 자연의 5분의 1만큼 상징하는 커다란 에너지예요. 오행의 기운이라 그러다. 오행의 기운. 커다란 목기운이다 이거지. 커다란 목기운. 그렇게 해석해 줘야 된다. 여기서부터 나무로 가는 순간 틀린 거예요. 바로 틀린 거예요. 싹이 나는 나무가 목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목이 나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 이거지.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막 정신 1시간 누워 자면 또 뛰어다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괴롭히고 어디 가자 하는 에너지는 무엇 때문이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오행팀에서 말하기를 목기운이 지금 애들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지치지 않고 노는 거고 쑥쑥 자라는 거다 이거지. 목기운은 쑥쑥 자라는 거거든요. 어른 되면 안 크잖아. 목기운이니까 크는 거거든요. 그런 기운이지 아주 추상화된 100% 추상은 아니지. 이런 것들을 막 포함하니까. 형질 개념도 있지만 물질 개념도 있지만 일단 오행 공부할 때는 이렇게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고 바라봐야 오행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름의 후반 기운이고 여름이다 낮이다 꽃이다 청년기다 뜨겁다 팽창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옛날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이거는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생각도 해볼까 싶은데 이 글자들은 그럼 뜨겁기도 하고 팽창한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다가 좀 집중을 둬볼까? 이놈이 밑에 이렇게 땅 밑에 있던 놈이 이제 막 바깥으로 솟아올라서 번지기 시작하는 놈인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가 위로 번지기 시작을 한다 이거지. 밑에가 3개가 2개로 줄어들고 위에가 하나가 3개로까지 올라온 글자. 안에가 밑에는 좀 더 힘이 약해지고 바깥으로는 팽창하는 그런 글자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이 글자를 뜨겁고 바깥으로 팽창하는 거를 딱 따져서 좀 주변 사물에서 보니까는 요 놈은 쑥쑥 자라는 놈이라면 요 놈은 뜨겁고 팽창하는 놈이네. 그러면 요 글자를 써서 이 양의 후반부 기운을 좀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자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 글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글자가 화인데 그 안에는 무엇도 들어가 있다? 여름도 들어가 있다, 낮도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뜨거운 것도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팽창도 들어가 있다, 청년기도 들어가 있다, 꽃도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이 단어를 써서 표현하자 한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게 하자. 그래서 화는 오행 중에서 화는 맞다. 근데 오행을 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뜨거운 불을 보는 건 아니다. 대표성을 이걸 집어넣자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글자를 음의 초반부 부분 이제 슬슬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을과 하루의 저녁과 열매와 장명기와 시원 건조해주고 수축하는 기운을 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했더니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를 이렇게 대표성을 넣을 때 이 글자를 집어넣네요. 이 글자를 써서 이걸 대표하재요.
이만큼이 목, 이만큼이 토, 이만큼이 금이라고 하재요. 그럼 이때의 금은 뭘로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단단한 열매 껍질, 가을에 익어가지고 과일이 떨어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생존에 필요한 건데 그때 과일을 보니까 다 껍질이 단단하더라 이거지. 단단한 거 안에 뭐가 있어? 부드러운 과즙이 있더라 이거. 그래서 먹을 것들을 상징하는 단단한 껍질인데 이렇게 오행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또 거기서 이렇게 그 한자 옥편에 보면은 거푸집이라고 나오거든요. 거푸집. 거푸집이 뭐냐면 이렇게 안에 만들어가지고 도자기 구울 때처럼 주물을 구워낼 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안에 조형물을 뭔가 만들어낼 때 이제 쓰는 껍데기 틀, 금형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깥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거푸집에서 나온 글자가 금이다. 이렇게 이제 옥편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요건 이제 옥편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 내 얘기, 내 생각. 단단한 나무 껍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저 혼자 이제 막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에? 자, 다 사과라고 이야기 머릿속에 들었다 손?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정교과서 주식회사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배우신 분들이에요. 여기다 점 찍히면 배. 오케이? 예. 이거에 단단한 열매 껍질을 사용하고 싶은데 한자단 말이에요. 한자를 써야 되겠는데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스타트는. 근데 상형 문자를 쓰려고 하니까는 뼈나 나무 껍질이나 이런 데다 적어야 될 때 끌가지고 적어야 되는데 이 동그란 거를 끌로 그리려니까 쉽다 어렵다? 파서 하려니까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한자도 원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각지게 써놓고 원이래요. 이거를 이렇게 각지게끔 써놨다고. 왜? 그때 당시에 뼈와 나무 껍질에다가 새기려고 하니까 팍팍팍팍 꺾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걸 쓸 수 없었단 말이에요. 원이라고 곡선이 없단 말이에요. 한자에는. 예. 이게 무슨 곡선이야? 이게 무슨 곡선? 이게 곡선 아니에요. 각글로 그냥 밀은 거지. 그래서 최초의 문자는 쐐기 문자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동그란 게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이렇게 잘라봤네. 반만 잘라봤어요. 반만 딱 잘라봤더니 어떻게 나오더라? 제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러고 안에 씨앗이 있더라. 이거 금이다. 이제 나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울 때 단단한 열매 껍질이다 외우시고 열매라고 외우셔도 좋아요. 그것이 나중에 단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쇠가 내고 그것이 나중에 칼이 되고 분리가 되고 계속 응용되는 연상되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스타트는 이거서부터 외운다. 금 하면은 쇠라고 생각하지 말자. 단단한 열매 껍질이라고 생각하자. 자, 그럼 그때 당시에 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쇠는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FE 재련한 거잖아요. 이 재련 기술이 춘추전국 시대 때 나왔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때 먼저 나왔고 그다음 한참 있다가 중국에서는 춘추전국 시대 때 쇠로 만든 칼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거를 차용을 한 것인지 그때 없었던 개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쇠라는 단어 자체가 춘추전국 시대 때. 그렇지만 여기서 이걸로 바로 해석하기보다는 금은 뭘로 해석하면 제일 좋다?
단단한 열매 껍질에서 나온 단어인 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로 생각해달라. 금을. 거기서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금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금 하면 생각나는 게 가을도 생각이 나야 되고 장년기도 생각이 나야 되고 시원하다, 건조하다, 그 다음 열매다, 수축된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몇 가지는 생각이 확 나버려야지 금기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쇠라고만 외우고 있으면 빵점 사주 맞추려다가 옆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비유는 이걸로 들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손?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에 이 기운을 양의 후반부 기운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어디에 초점을 두었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여기도 싹에다가 두었고 여기도 열매에다가 두었고 여기도 이제 씨앗에다가 이제 의미를 두었는데 그럼 요 씨앗을 보니 씨앗이 건조한 상태로 앞에서 건조한 상태로 있다가 씨앗이 넘어왔잖아요. 그럼 씨앗이 그 다음 다시 봄을 만나서 발화를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더라? 모든 만물은 씨앗들은 반드시 물이 필요하더라. 물 속에서 발화를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난자, 종자, 경자 이런 글자들이 다 씨앗을 상징하는데 이 씨앗들은 전부 다 물속에서 발화를 하는 걸로 봐서 그럼 이 글자들은 또 마침 음의 기운을 온도로 봤었을 때 점점점 하강해서 내려오니 거기에 추가해서 물도 보니까 맨날 아래로 내려가네. 상류에서 하류로 항상 내려가네 하고 같이 맞물려 생각을 하다 보니 이 글자는 음의 후반부 이 글자들은 이 글자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대표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끼리 오행을 아는 사람들끼리는 요 글자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를 이 글자를 표현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를 보자. 오행에서의 수는 뭐라고 딱 생각하면 된다? 겨울도 생각난다. 노년기도 생각난다. 그 다음 씨앗도 생각난다. 저장한다. 겨울에 저장한다도 생각한다. 수축한다도 생각한다. 이런 모든 개념을 한꺼번에 탁 모아서 수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정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글자들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요까지 이야기한 게 딱 사상이에요. 그럼 오행팀은 자존심이 또 뭐라고요? 하나 더 있다라고 우겼던 팀이라 그랬잖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그 오행 들어가기 전에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오행을 더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기보다 먼저 있다라고 하는 팀들 있잖아요. 이와 기가 똑같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팀이 있고 이와 기가 이치죠, 이치. 이기로 저 조선시대 때 이기론 가지고 센나게 이제 뭐 기대승이하고 뭐 누구 뭐 이야기한 사람 많잖아요. 태계 유양하고. 이 오행 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오행이 자기네들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봄에 싹이 나오는 이유는 목기가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태양이 뜨는 이유는 목기가 있기 때문이다. 초년기 때 애가 발발거리고 뛰어다니는 이유는 목기가 있기 때문이다. 따뜻해지는 이유는 목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행에 치중한 팀들은. 화기가 있는 사람, 이걸 설명할 때
왜 뜨거워지느냐? 화기가 있기 때문이다. 왜 밝아졌느냐? 화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오행에 미쳐있는 사람 같고 이런 기운을 통틀어서 목이라 한다. 제 관점은 화라 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할아버지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케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봐주고 있어요. 그러면 손주는 3시간 뛰어다니는데 할아버지가 쫓아다닐 수 있다 없다? 못 쫓아다니니까는 얘들아 가만 좀 있어라. 정신사납다. 근데 얘네들 입장에선 가만히 있는 게 고욕인데 어떻게 뛰어다녀야지 풀리는 애들인데 그게 서로 안 맞는 거지. 예. 그 다음 젊었을 때는 꽃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암술과 수술이 생겨나는 게 꽃의 본래의 목적이잖아요. 암술과 수술이 있어서 생식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뽀뽀하는 거 당연한 거다 이게. 근데 70대 돼가지고 비아그라 먹고 있으면 언제 뒤질지 모른다 이거지. 그죠? 정도껏 해야 돼 이때는. 자, 그래서 자기 시절에 맞게끔 그만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잘 사는 거다. 어렸을 때 어린애 짓 하고 젊었을 때 젊은 짓 하고 가을 중년 때 중년 짓 하고 하면 그게 잘 사는 거다. 그래서 사시사철 할 때 이게 계절이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서 요거 탁 나오는 말이 뭐예요? 철이 들었다. 이 소리는 봄에 봄짓 할 줄 알고 여름에 여름짓 할 줄 알고 가을에 가을짓 할 줄 알면 철 들었다. 이거. 오케이? 어렸을 때 뛰어돌아다니고 팽창해야 되는데 우리는 20살까지 공부만 하라 그랬으니 돌아버린다 안 돌아버린다. 공부는 어디냐면은 압축이거든요. 압축. 공부의 과정은 가만히 있잖아요. 너 뭐만 하고 있다? 요것만 사용하잖아. 숨도 죽은 듯이 쉬고. 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이걸 하라고 있으니 조미 쑤시고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주 일부분 애들만 공부로 성공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공부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말자요. 자, 그러고 가다가 오행팀이 뭘 하나 발견했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이거 넘어갈 때 뭔가 더 이상, 자, 그래프를 보면요. 저 그래프를 보면 올라갔어요. 그걸 목이라고 했어요. 또 올라갔어요. 화라고 했어요. 근데 저 그림에서는 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금이라 하고 수라 했어요. 근데 사물 이치를 가만히 공전과 자전을 바라보니까 이 오행팀이 뭘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양도 아니야. 그렇다고 음도 아니야. 내려가는 것도 아니야. 뭔가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수그려지지도 않고 수평으로 가는 요만한 짧은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상승도 아니야. 음도 아니야. 평행이야. 딱 계절로 따지면은 7월 말 있죠. 우리가 바캉스 가는 시절이요. 온도가 어때요? 봄에는 뭐 10도에서 15도로 가다가 여름에는 15도에서 25도로 가다가 여름 돼가지고 30도 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더 이상 안 올라가고 31도, 29도, 31도, 29도, 33도, 29도 요러고 가다가 푹 떨어지잖아요. 요 구간이요. 더 이상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요 짧은 구간. 뭐 짧게는 보름. 길면 20일 이상. 요 기간이 뭔가 있고 나서 떨어지는 금이 오고 떨어지는 수기운이 오는구나. 요 구간을 인정해 주자는 팀이 오행팀인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은 양팀도 아니야. 요 구간은 음팀도 아니야. 양쪽에서 누구 편도 안 들고 단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잘 넘어가라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토인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있느냐 하는 거지. 자, 우리가 목에서는요, 기아 1단, 기아 2단 쫙 달리다가 화기운이 오면서 기아 3단, 기아 4단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수그려야 되잖아. 속도를 줄여야 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운전 어떻게 해요? 4단에서 속도 줄일 때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요? 바로 안 밟죠. 일단 악셀레터에서 발을 뗀다. 그러면 더 이상 속력은 늘어나지 아니하고 쭉 가다가 조금 있다가 속력이 이제 줄어든다고. 요 구간이요. 속도가 늘지도 않고 속도가 줄지도 않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기간. 요 구간. 이 화기운하고 이건 팽창하는 기운이고 이거는 수축하기 시작하는데 이 둘 관계가 너무 이질적인 거예요. 기운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갑자기 달리고 있는 놈을 스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완충지대를 주고 윤활제 역할을 해서 잘 넘어가게 하는 기운이 자연에는 있구나 해서 찾아낸 기운이 오행팀인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을 그럼 인정해 주자.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자.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부분, 이 부분을 인정해 주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야. 누구 편도 아니래요. 단지 중요한 단어는 뭐다? 앞에 기운과 뒤에 기운을 잘 넘어가라고 매개해주는 역할, 윤활제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만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기를 여름 다음에 더 이상 더워지지 않는 무더위. 아침, 낮, 오후. 싹이 꽃이 되고 나서 아직 따먹지 못하는 작은 열매. 청년기, 초년기, 청년기, 장년기 가기 전에 중년기. 그 다음에 최고로 뜨겁다. 최고로 팽창되어 있다. 요 구간을 인정해 주자가 오행팀인데 그럼 여기에다가 이런 글자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한자는 뭘까 생각을 이 사람들이 또 고민을 했겠지. 그럼 이쪽 편도 들지도 않고 이쪽 편도 들지도 않는 글자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평등하구나. 누구 편도 아니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민들레 심은 데 민들레 피는 걸로 봐서 이 글자가 제일 평등한 글자구나 해서 요 글자에다가 요 구간에다가 토라는 한자를 집어넣고 중간 매개체하는 기능을 가진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자 이거지. 여기서 이 토는요.